자, 일단 정규화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정규화, 뭐 2정규화, 3정규화, 그리고 뭐 BCNF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의 정규화 방식이 있어요. 자, 근데 다 사실 필요는 없고요. 3정규화까지 되면은 거의 90%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3정규까지만 마치면은 이 모델링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거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1정규화는 어떤 정보들을 뭐 원자값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그냥 글로만 보면 좀 그러니까 제가 정규화 과정이라고 해서 하나 올렸어요. 저희 요구사항을 정규화하는 과정인데, 그냥 열면 안 열리실 거고요. 컨트롤 눌러서 새 창으로 여셔야 돼요. 새 탭이나 새 창으로 여셔야 돼요. 자, 제가 올려드렸던 요구사항이 똑같이 있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알고 가야 되는 거 하나, 일단 정규화라는 개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정규화는 뭐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이런 개념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 또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게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대 M 관계가 있고요. N대 M 관계가 있고 1대 1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관계는 1대 M 관계입니다. 하나의 행에 다른 테이블에 여러 행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를 1대 M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하나의 부모 밑에 자식이 여러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진짜 이상한 상황 아니면은 부모가 둘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일반적인 거. 그리고 뭐 학부, 대학교 학부 같은 경우는 커다란 학부 안에 과가 있죠. 국문과가 인문학부에도 속하고 뭐 자연학부에도 속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서 밑에 다양한 부가 있고 게시물에 댓글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의 댓글에 여러 개의 게시물이 달릴 수는 없는 거죠. 반대는 불가능해도 이건 가능하다. 자, 1대 M 관계고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N대 M 관계도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상품 주문 있죠. 주문에서 한 회원이 여러 개의 상품을 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을 여러 회원이 또 살 수도 있죠. 그래서 N대 M 관계 또는 한 학생이 여러 수업을 듣고 있고 어떤 수업이 여러 학생에 의해서 수강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N대 M 다대 다 관계고요. 1대1 관계도 이렇게 있어요. 일부 1처제니까 저희 신랑 신부가 1대1이겠죠. 그죠? 신랑이 신부를 둘을 둘 수는 없겠죠. 컴퓨터랑 IP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IP가 하나의 컴퓨터가 IP를 막 2개, 3개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개념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대 M 관계, N대 M 관계, 1대 1 관계 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정규화라는 개념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이렇게 3개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된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도메인 원자값이 뭐냐면 그럼 댓글 보세요. 이렇게 댓글이나 게시물 보시면은 하나의 행이죠. 이게 저희 DB로 치면 이제 테이블에서 하나의 행인데 댓글에 정보가 컴마를 해가지고 2개가 들어가 있죠. 한 컬럼에 2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여기도 2개의 게시물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 내용 다 2개죠. 이게 1정규화를 어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게시물 번호를 꺼내도 한번 꺼냈을 때 단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컴마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쪼개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데이터를 딱 뽑았을 때 내가 뽑은 데이터는 반드시 이거다 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1번 회원에 댓글을 뽑아봤더니 댓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2개만 했지만 뭐 컴마를 해가지고 5개, 6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만 하나만 딱 캐치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설계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하나의 원자값, 단 하나의 정보로만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정교화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정교화를 시키려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리를 해야죠. 행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일정교화를 요거를 해주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이게 분리가 됐죠. 2개 행으로, 하나의 행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한 컬럼에는 무조건 하나의 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일정교화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정교화는 볼까요? 이정교화는 반드시 일정교를 만족을 한 상태에서, 자, 기본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의 완전함수 종속. 이게 말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2개의 속성이 있을 때요. x라는 속성과 y라는 속성이 있을 때 x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되는 거를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가 그거죠.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이름, 나이, 성별, 주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래서 이런 걸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과는요. 학과는 주민등록번호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 학과 정보랑 주민등록번호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학과라는 정보는 이 주민등록번호의 완전함수 종속이, 그러니까 함수 종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을 하나 구성을 하는데 요렇게만 구성하면, 요렇게만 구성을 하면은 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이 이 주민등록번호의 함수 종속이니까, 우리가 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본 키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정보들이 기본 키에 완전히 함수 종속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이 정교화를 만족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학과를 넣는다, 이렇게 한 행에, 여기 한 행이라고 보셨을 때 학과라는 정보가 여기에 끼어 들어간다? 이러면은 학과는 주민등록번호에 함수 종속이 되지 않죠. 이 기본 키에 함수 종속이 되지 않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교화를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보실게요. 다중키를 먼저 잡. 자, 일단 여기서 보시죠. 요 회원 번호가 1이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PK를 잡는다고 쳐볼게요. 뭘로 잡으실 건가요? 프라이머리 키. 반드시 구별될 수 있는 값. 보시면은 일단 회원 번호는 중복이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회원, 흥길동이라는 회원이 2개를 쓴 거니까, 게시물을. 회원 번호는 PK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게시물 번호를 PK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게시물 번호랑 뭐가 있을까요? 자, 게시물 번호. 자, 게시물 번호는 어떤 게시물을 구별하기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주민등록번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시물의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1번 게시물 하면 무조건 제목이 1이고 내용이 1이고요. 작성자가 길동인, 조회수 10인 게시물입니다. 그죠? 이 중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번 게시물은 무조건 제목 1, 내용 1, 길동이가 쓴 게시물이 돼요. 자, 근데 이 회원 정보를 보세요. 회원 정보. 이 게시물 번호로 이 회원이 게시물 번호랑 완전 함수 종속이냐라는 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자, 일단 게시물 번호랑 뭐랑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거냐면, 비밀번호? 아니면은 뭐 이름? 자, 이런 걸 한번 가지고 보죠. 자, 게시물 번호가 꼭 1이라는 게시물 번호가 나오면 반드시 비밀번호 1, 2, 3, 4 홍길동이 따라오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죠, 그죠? 왜냐면 비밀번호 같은 거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변경할 수가 있고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게시물이 반드시 어떤 회원의 비밀번호랑 실명을 동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실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나머지 정보들, 이 회원에 대한 정보들이 게시물의 그 어떤 기본 키인 게시물 번호랑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게 게시물 번호가 달라져도 요 회원 정보가 계속 똑같이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홍길동 비밀번호 이런 게 게시물 번호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게시물 번호만 기본 키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기본 키만 중복이 안 되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회원 정보들이 다른 거, 그러니까 게시물 번호, 게시물의 기본 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복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규화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 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게시물 번호랑 관계없는 데이터들을 따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를 해서 이렇게 테이블 두 개로 나누게 돼요. 자, 아시겠죠? 당연히 기본 키에 나머지 데이터들이 종속을 시키려면 종속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거기서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제외를 해야 되는데 또 버리기에는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버리지 않고 다른 테이블로 따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시물 번호랑 상관없는 회원 데이터를 따로 뺐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정규화를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정규화는 무조건 분리하면 만족을 하는 것이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이 정규화를 해서 분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정규화를 만족하지 못하는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정규화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도 정규화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초로 가장 첫 번째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을 하다가 내가 1정규화나 2정규화를 통해 테이블이 나눠지면 이 나눠진 테이블을 대상으로 또 정규화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정규화를 할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댓글이랑 게시물이랑 또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게시물 번호랑 댓글이랑 또 반드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댓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댓글에 대한 작성일 이런 게 제가 아까 하나의 게시물에다 작성을 할 때도 여러 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죠? 게시물이 1번이 반드시 어떤 댓글을 수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됐죠. 자, 그래서 어떤 댓글과 게시물 간의 관계도 이 댓글의 정보가 반드시 게시물 번호에 종속이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댓글을 게시물이랑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리를 할 때도 이제 분리를 할 때 어떤 생각을 또 하셔야 되냐면 1대 M 관계 또는 N대 M 관계 이 관계를 생각해서 게시물과 댓글이 누가 1이고 누가 M인지 1대 M 관계라고 하면 사실상 이런 건 이제 요구사항에서 나올 거예요. 하나의 게시물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머릿속은 알고 있어요. 게시물이 1이고 댓글이 M이다. 그렇죠? 그래서 1대 M 관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1번 게시물에 댓글을 여러 개 달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죠? 1번 게시물에 댓글 1과 댓글 2를 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죠? 요 게시물 번호가 1인 거, 댓글 번호가 1인 거, 그죠? 그리고 또 게시물 번호가 1인 거, 댓글 번호가 1인 거, 그죠?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게시물 번호는 또 기본 키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 키가 중복될 수는 없는 거죠. 댓글 번호가 1인 게 2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쪼갤 때도 이렇게 쪼개면은 하나의 댓글에, 그러니까 하나의 게시물에 2개 이상의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키 중복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얘가 1이고 얘가 m이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댓글 번호를 게시물 번호랑 여기 연동을 해서 댓글 번호는 계속 증가를 해도 이 게시물 번호는 다시요. 그러니까 댓글 번호는 중복이 안 돼도 게시물 번호는 중복이 가능하죠. 왜? 댓글 번호에서는, 그러니까 댓글에서는 댓글 번호가 PK 역할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 게시물 번호, 댓글 번호를 게시물 테이블에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댓글 테이블에 게시물 번호를 넣어야 1대 m 관계를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할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규화도 고려를 해야 되고 테이블이 쪼개질 때 1대 m 관계,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3정규화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일단 3정규화가 뭔지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3정규화라는 거는 2정규화를 먼저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3정규화를 만족하면은 1, 2정규화는 다 만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3정규화는 2정규화를 만족한 상태에서 여기도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행적 함수 종속.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은 이제 3개의 그 속성을 가지고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x, y, z 3개의 속성이 있을 때요. x를 통해서 y를 알 수 있는 게 요거였죠. 완전 함수 종속.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는 x를 통해서 y를 알 수 있고 y를 통해서 또 z를 알 수 있는데, 그럼 x를 통해서 z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 관계를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똑같이 주민등록번호로 예시를 들면은, 주민등록번호로 우리가 반드시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소를 통해서 반드시 우편번호를 알 수가 있죠.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랑 우편번호, 이 관계가 이행적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왜 안 좋냐면, 이러면 이제 우편번호가 중복이 된다라는 게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우리 예시를 좀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이 행을 짤 때 제1 정규화가 뭡니까? 어떤 키가 있으면 나머지 정보들은 이 키에 종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키로 인해서 나머지들이 다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정규화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작성자 컬럼이, 여기 작성자 컬럼 요거죠. 요거 길동이 해신 뭐 이죠. 작성한 사람들의 이제 별명인데, 게시물 번호가 있는데 사실상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회원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사실상. 그죠? 얘네들을 우리가 이 회원 정보를 위에서 쪼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회원들의 정보는 회원 번호에서 결정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길동이는, 그죠? 홍길동의 별명입니다. 그죠? 홍길동이라는 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 번호 1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 홍길동이랑 다른 홍길동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동명이인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홍길동은 반드시 우리가 회원 번호 1번이라는 걸로만 식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PK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회원의 정보는 회원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작성자 길동이는 게시물 번호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얘는 회원 번호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성자 정보가 PK, 이 테이블의 기본 키인 게시물 번호가 아니라 다른 속성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행적 종속 상태라고 하고요. 요거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여기 있는데 얘는 지금 다른 대장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본 키를 따르지 않으면, 기본 키를 따르지 않는 애들은 중복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동이라는 작성자 이 데이터는 무조건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회원 번호를 따르기 때문에. 근데 회원 번호는 PK가 아니죠. PK는 게시물 번호가 PK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PK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길동이라는 작성자 정보는 게시물 번호랑 상관없이 회원 번호를 따라가기 때문에 회원 번호가 중복이 되면 길동이도 반드시 중복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요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복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다른 대장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 대장을 분리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원래 대장이 게시물 번호가 계속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작성자는 다른 대장을 따르고 있으니까 얘랑 얘를 반역자로 취급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성자는 여기 회원 테이블로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자를 여기서 없애버렸죠. 쫓아내고. 대신 대장놀이 하고 싶으면, 회원번호 대장놀이 하고 싶으면은 니네 테이블 가서 해라 라고 해가지고 요 작성자를 요 닉네임 쪽으로 붙여서 회원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정규화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정규화가 이제 게시판 테이블이랑 회원 테이블 정규화가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아요. 3정규화까지 하면은 90% 정도는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자, 뭐가 있죠? 게시판. 그래서 게시판 데이터가 역시 중복이 되고 있는데, 자, 공지사항이냐, 질문과 답변이냐, 자유 게시판이냐, 자, 요런 것도 이 게시물 번호랑은 상관없이,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도 뭐 크게 상관없긴 한데, 이제 이 공지사항이 게시물이 100개면은 이 게시판에 공지사항이라는 데이터가 100개가 중복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뭐가 안 좋죠? 나중에 내가 게시판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지사항 말고 뭐 영어로, 한글 공지사항이 아니라 영어로 공지사항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은 100개 행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요거 중복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게시판 번호로 따로 식별을 해서 분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도 게시판 번호를 따로 이렇게 부여를 하다 보면은 뭐에 속하냐면 제3정규화 위반에 속합니다. 이 게시판이라는 게시판 이름은 게시판 번호에 종속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종속이 된 상태고, 그러면은 게시물 번호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얼마든지 중복이 가능하고 덩달아서 얘네들도 중복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중복을 할 거면은 문자열보다는 숫자가 낫죠.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런 텍스트 같은 거 또는 여러가지 좀 커다란 데이터들은 따로 빼서 숫자형의 PK로 다시 만들어서 그 숫자 PK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게시물은 정말 많으면 수백만 건, 수천만 건도 되는데, 이런 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게 리소스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2배, 3배 더 쓸 거를 한 번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최종적으로 정규화된 테이블을 보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3개. 그죠? 게다가 요거까지 하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종 결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회원과 댓글, 회원과 게시물. 자, 요거 회원과 댓글은 1대 M 관계죠. 한 회원이 댓글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쓴 댓글을 다른 사람이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 M 관계예요. 게시물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게시물을 여러 회원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회원은 여러 개의 게시물을 쓸 수 있죠. 글쓰기 뭐 여러 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대 M 관계고요. 게시물과 댓글의 관계도 게시물 하나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릴 수 있죠. 똑같은 댓글을 내가 하나 작성했는데 여러 개의 게시물에 동시다발적으로 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1대 M 관계. 게시판과 게시물도 1대 M 관계. 그래서 1대 M 관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리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림을 그려서 최종적으로 먼저 이런 모양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테이블을 만들 때 좀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밑에는 좀 번외인데 1대1 관계 같은 경우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회원 정보가 이렇게 있을 때 회원 정보 중에서도 중요한 회원 정보가 있고 덜 중요한 회원 정보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보통 회원 부가 같은 거 따로 떼서, 왜냐면은 이거를 다 읽어오려면 회원 부가가 여러분 이게 제가 적게 적어서 그렇지 회원 부가 정보를 많이 잡으면은 컬럼이 막 30개 40개 나오겠죠. 그리고 회원이 많으면은 여기서 데이터가 몇 개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추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회원을 정보를 찾을 때 이 회원 부가 정보보다는 이 회원의 필수 정보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쓸데없는 데이터를 다 읽어오는 것보다는 핵심 정보만 읽어서 자주 쓰는 것만 따로 빼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같이 필요하면은 이거를 조인해 가지고 보는 게 더 경제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어떤 한 사람의 정보는 두 개로 쪼개면 결국 1대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M 대 M 관계는 테이블 두 개가 M 대 M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PK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M 대 M 관계는 항상 중간에 중개 테이블이 있어요. 왜냐면은 M 대 M 관계를 하려면 여기가 이렇게 중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가 PK고 여기서는 얘가 PK니까 중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도 가능하려면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하나의 수강을 PK로 잡고 그 수강에서 회원과 강의 번호를 두 개를 동시에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품의 주문 테이블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를 번외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해서 뭐 어렵죠? 예, 일단 제일 좀 재미없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모델링.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생해서 많이 안 바라거든요. 3정규화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최종 결과를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을게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만든 거랑 최종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테이블 이렇게 4개 나왔잖아요. 최종 테이블 이렇게 나왔죠. 요거랑 좀 비슷하게 작성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감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근데 막 그 댓글을 회원 게시물 테이블에 같이 붙여놓고 회원이랑 게시물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신 거에서 지금 여러분이 최종 완성하신 거에서 이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제작한 게 좀 오래돼가지고 설명이 조금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좀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텍스트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구글링을 통해서 정규화가 뭔지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그래서 같이 작성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시간도 애매하고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죠? 꼭 ERD에다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작성을 해서 저장하시고 이렇게 SQL도 한번 뽑아보시고 그렇게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 정도, 제 3정규화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좀 스타트업이나 좀 작은 기업에서는 개발자 다 해야 돼요. DB부터 해가지고, DB 설계부터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부터 해가지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개발자들도. 그리고 나는 DB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제 더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DB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지식과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수업은 딱 그 진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 분석가, DB 전문가. DB 전문가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냥 퉁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듣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기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이 세 분야에서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더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에 맞게. 자, 일단